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에는 지난 시간 미사일편에 이어서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북한하고 전쟁한다고 그러면 장사정포 북한에서 엄청 많은데 이게 막 서울을 향해서 쏘게 되면 몇만 발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서울이 불바다가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겁이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 전혀 미사일처럼 겁낼 필요가 없다는 점을 제가 오늘 시간에 확실하게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불바다설은 사실 첫 말이 나온 게 1994년 3월에 남북회담 당시에 북측 대표였던 박영수 조평통 서기국 부국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라고 해서 그때 국민적 공분을 샀던 협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시간 제가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죠? 북한 미사일 다 꺼내놓으면 우리를 잡수세요 라고 하는 거나 똑같다고요. 장사정포 역시 일제 사격을 하려면 북한의 갱도에서 다 기어나와 가지고 서울을 향해서 일제히 포 사격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까지 북한이 하지 않았던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게 되면, 더구나 이 미사일은 저 자강도니 양강도니 후방이지만은 장사정포 같은 경우는 우리 코앞에서 그렇게 수많은 포들이 딱 전개하게 되면 우리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우리는 충분히 대피령이 떨어질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하고 달리 북한에서 장사정포 꺼내놓는데 뭣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포탄이 날아오고서야 뭐지 전쟁 났다 해서 숨고 그런 건 옛날 얘기고요. 이제는 뭐 벌써 위에서 지시 떨어진 것부터 다 합니다. 쏘랍니까 말랍니까 쏘세요 하면 우리 다 듣고 다 대피령 내립니다. 그것도 포는 서울까지 기껏해서 안양까지 가기 때문에 저 수원이나 그 이남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쪽 분들은 뭐 대피할 필요도 없고요. 서울 분들은 이 핸드폰에서 북한 장사정포에 사격이 임박했습니다. 대피하십시오. 그러면 지하 주차장 내려가서 숨어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미사일도 끄떡없는데 서울 콘크리트 아파트가 북한의 장사정포에 맞아서 뭐 이렇게 무너질 일은 없습니다. 위력도 보잘것없다는 거 우리 연평도 포사격 때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북한 장사정 포탄 몇 발 서울에 떨어진다 해도 인명피해도 없고 우리 국력으로는 얼마든지 치유가 가능하다. 왜 그렇게 되는지 오늘은 세 가지 순서를 통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순서는, 첫 번째는 북한 장사정포의 위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대응 화력에 대해서 말하자면 제거할 수 있는 우리의 무기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전쟁이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북한 장사정포들을 없애버릴 것이냐, 그걸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북한의 장사정포는 주체포라고 불리는 240mm 방사포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곡산포라고 불리는 170mm의 그 자주포, 이것들이 핵심 전력입니다. 최대 사거리는 50 내지 60km 날아온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이것은 사거리 연장탄을 쓰는 경우에 그렇고 일반적인 포탄은 약 40km 날아옵니다. 그리고 170mm 자주포인 경우에 진짜 길어봤자 사거리가 50km인데 이것은 우리가 저 남태령 정도까지 북한에서 개성 바짝 붙여 쏘면 남태령 정도까지 올 수 있는 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장사정포의 약점은 뭐냐면 일단 모든 위치가 다 파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숫자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을 노릴 수 있는 북한 장사정포의 전체 숫자는 약 380여 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보면 380여 문이 일제 사격을 했을 경우에 시간당 8,000발의 포탄이 서울에 떨어진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긴 하지만은 그 1시간 동안 우리는 뭐 놀고 있겠습니까? 손가락 빨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8,000발까지 오지 않습니다. 장사정포의 약점, 첫 번째는 위치가 파악되고 있다. 두 번째는 명중률이 형편없다. 세 번째, 포탄이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이 포의 성능이라는 것은 곧 습기와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포탄 창고가 항습 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포탄의 품질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불발탄이 엄청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갱도에서
포를 이동하고 보존하고 포탄 유지하고 하는 게 정말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포병의 실력을 유일하게 볼 수 있었던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죠. 2010년 연평도 포격전입니다. 당시 북한군은 122mm 방사포 6문을 동원해서 170발을 쐈는데 이 중에서 80발만이 연평도 안에 떨어졌습니다. 그때는 정말 기습이었고 우리가 감시 자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미리 발견을 못했습니다. 연평도라는 게 어느 정도 크기냐면 7평방킬로미터 정도 엄청난 크기인데 여기 군인과 민간을 합해서 한 2,000명 정도가 살았는데 절반 이상의 포탄이 이 거대한 표적도 맞추지 못하고요. 그리고 연평도에 떨어진 포탄은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고 있던 그런 상태인데도 사망자 4명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장사정포에 대해서는 이젠 북한도 장사정포를 못 믿습니다. 열병식에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달라진 것이 장사정포를 대응하는 우리 역량은 압도적으로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장사정포를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을 갖고 있냐, 이걸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단은 우리는 압도적인 감시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이 포를 일제히 갱도 바깥에 꺼내놓으면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포가 서울까지 쏘려면 최소한 전방 60km 안쪽 구간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군이 포사격을 준비하는 동안에 그 좌표까지 다 딸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인공위성, 고고도 정찰기, 중고도 정찰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뭐 프레데터 같은 이런 무인 정찰기까지 막 띄워가지고 일제 사격이 시작되면 단 2초 내에 우리가 북한 포대를 파악할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연평도 때는 남쪽을 향해서 훈련하고 쉬는 동안에 기습을 당했기 때문에 6문 정도 또 동원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발견을 못했지만은 북한이 장사정포를 일제 사격하겠다고 380여 문을 꺼내놓게 되면 우리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의 장사정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우리 핵심 타격 자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북한 장사정포 제거에서 가장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에이스 되는 타격 자산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뭐냐면 에이테킴스라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사거리가 300km까지 나갈 수 있고요. 약자로는 ATACMS라고 쓰는데 이 미사일의 경우에는 자탄을 무려 900여 발을 탑재하고 있어서 축구장 서너 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장사정포 대대 하나 정도는 이 미사일 한 방으로 제거가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군은 미군으로부터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100발 이상 수입했고 주한미군도 400발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한국군의 현무 2, 3 미사일을 합치면 1000여 발이 수도권을 노리는 장사정포를 노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북한의 장사정포가 380여 문인 것을 감안하면 골고루 미사일 3발씩만 선물해줘도 다 입을 닫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진짜 더 무서운 미사일이 나왔습니다. 바로 한국형 전술지대지 미사일이 나왔는데 이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180km 떨어진 곳의 표적을 오차범위 1, 2m 안에서 타격을 합니다. 우리가 깃발대를 딱 맞춘 그 미사일, 우리가 사진을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 미사일이 바로 한국형 전술지대지 미사일, 영어로는 KTSSM이라는 약자를 씁니다. 이 미사일이 무서운 것은 침투 관통형 열압력탄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대충 쏴서 갱도 입구에서 터지면 고열 폭풍이 갱도 내부 깊숙이 들어가서 완전히 태워버린다. 그러면 그 갱도는 다시는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형 전술지대지 미사일 같은 경우는 왜 만들어졌냐? 2010년도경에 북한군은 이 산악지형의 남쪽 경사면 갱도 속에 있던 장사정포를 다 북쪽 경사면으로 옮깁니다. 북사면이라고 하는데 북사면으로 옮기면 우리 쪽에서는 포를 쏴도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면 산도에 있으면 북한의 장사정포를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매우 공격이 까다롭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150mm 자주포로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산도에 숨어서 제거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우리가 미사일을 만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었는데 만들고 보니까 북한 갱도와 사격 진지 위치는 이미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사시에 전술지대지 미사일을
한 번에 쏘게 되면 이 갱도를 그냥 다 날려보내는 거죠. 우리가 무려 2034년까지 1조 5,6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이 전술지대지 미사일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 예정입니다.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무려 약 290km 정도로 ATACMS하고 비슷한데요. 또 여기에 이동형까지 갖춰서 장사정포가 좀 더 뒤에 있더라도 차로 이동하면서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갖춥니다. 제가 두 가지 미사일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 엄청나죠. 현무 미사일 엄청 많습니다. 현무 2, 3 정도는 장사정포에 쏘기가 가깝죠. 거기다가 순항 미사일도 있고요. 순항 미사일의 장점은 이 산 뒤를 삥 에돌아가서 공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항공기가 들어가서 폭격을 하려면 북쪽 상공까지 깊숙이 들어갔다가 다시 타격해야 되기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은 순항 미사일은 산을 에돌아가 가지고 북한 장사정포 진지를 무덤으로 만들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공군의 합동 직격탄이라는 어마무시한 산 하나를 그냥 부셔버릴 수 있는 미사일도 있고, 천무 미사일, 거기다가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숫자가 1100문 정도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장사정포를 쏘게 되면 우리가 그냥 앉아서 당해야 됩니까? 당연히 또 포탄을 방어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됩니다. 워낙 이 분야에서 유명한 것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라는 그런 포탄까지 막아내는 방어 체계가 있는데, 아이언돔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팔레스타인 쪽에서 날아온 미사일을 75 내지 95%의 확률로 요격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도 그걸 만들겠다 해서 2024년까지 장사정포 요격 체계 탐색 개발 준비를 하는 거죠. 하고 2029년까지 체계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북한이 장사정포를 쏘게 되면 포탄까지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2030년에는 생긴다.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 강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만든 것을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유사시 북한이 장사정포를 다 꺼내놓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포를 쫙 꺼내놓는 경우에 당연히 미사일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것을 다 포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도권에 비상이 걸려서 여러분들이 대피할 시간은 충분히 보장된다. 북한의 딜레마는 미사일과 마찬가지로 장사정포를 다 꺼내놓느냐 마느냐, 이게 첫 번째 딜레마고, 두 번째로 장사정포를 어디다 쏘겠느냐, 이것이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군사기지에다 쏘게 되면 명중률이 형편없어 가지고 북한 장사정포로는 한국의 군사기지를 제거해버리기가 역부족입니다. 우리 연평도 때 북한 장사정포의 위력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 해서 에라 모르겠다 대충 맞아라 해가지고 민간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서울 도심에다 막 쏘는 방안, 뭐 미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겠지만은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북한이 민간인 피해지역을 향해서 쏠 동안 우리의 한미연합군의 대응 전력이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고스란히 살아남아서 하나하나 포를 쏘고 있는 장사정포를 다 제거해 버릴 수 있습니다. 북한 170mm 자주포인 경우에는 포탄을 10발 쏘고 다시 갱도로 숨는 데 걸리는 시간이 34분 정도 걸립니다. 그 사이면 뭐 우리가 충분히 보복해서 북한 포를 제거할 수 있는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민간인 몇 명 죽이겠다고 자기들의 장사정포 역량을 그렇게 허비한다는 것은 정말 무모하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포탄이 설사 서울에 떨어진다 해도 아파트 콘크리트를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일반 빌딩이나 아파트의 벽은 북한 포탄으로 관통하기가 역부족입니다. 만약에 북한 포탄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간당 8,000발이 아니라 한 500발 정도가 우리 요격체계까지 다 뚫고 들어온다 하면 그래도 무서울 게 없습니다. 500발 중에 300발은 도로나 공원이나 이렇게 사람이 살지 않는 빈 공간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다 수학적으로 계산된 겁니다. 그리고 200발 정도가 건물에 맞는데 그 중에서 100발 정도는 건물 옥상에 맞습니다. 옥상에 떨어졌는데 옥상을 관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100발 이하가 아파트나 빌딩의 벽체나 창문에 맞는데, 이 연평도 때 보게 되면 북한의 방사포는 이 아파트 벽체를 제대로 뚫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북한 방사포가 날아온다 해서 우리가 지하철과 지하주차장에 숨었다 이러면 무조건 안전하고요. 미처 숨지 못했다 그러면 핸드폰으로 피하십시오 경고 나오면 어디 들어가면 됩니까? 그냥 안방
혹은 화장실에 들어가면 됩니다. 북한 장사정포가 안방 화장실까지 관통, 그러니까 벽을 2개, 3개 정도 관통할 수 있는 그런 화력도 없습니다. 우습죠? 그렇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ATACMS나 한국형 전술지대지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다 발사해가지고 산뒤에 위치한 북한 장사정포 갱도진지까지 완전히 타격해서 파괴까지 얼마 안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만들고 있는 KT-SSM 한국형 전술지대지 미사일을 쏘게 되면 500발 정도만 발사하게 돼도 북한 장사정포가 서울을 겨냥하기 380여문이라고 했죠. 우린 다 지금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에 500발 정도만 그 정확한 미사일을 쏘게 되면 북한의 장사정포 갱도 징지는 거의 100% 파괴된다. 갱도가 파괴되면 설사 방사포를 바깥에 꺼내놨다 해도 파괴됐으니까 돌아갈 곳이 없고 갱도가 무너졌으니까 포탄을 다시 꺼내올 수도 없습니다. 극상에서 처음 쏠 때 수십 발 무죄났던 것을 가지고 계속 쏠 수 있는데 그 외에는 더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와 노출된 장사정포는 뭐 우리의 밥이죠. 거의 정확하게 우리의 미사일, 공군기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충분하게 제거가 가능하고 또 갱도 바깥에 나와 있는 포와 군인들 같은 경우는 뭐 ATMS 그냥 축구장 몇 개 날리는 자탄 900개씩 들어가 있는 미사일을 쭉 쏘게 되면 뭐 다 끝났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남아있는 잔존 세력은 우리 공군기, 뭐 전투기도 되고, 그리고 아파치 헬기 같은 것도 되고 쭉 내려다 보다가 나타나는 족족 다 제거해버리면, 그러면 장사정포는 뭐 우리 위협 대상에서 완전히 제거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 중반에만 해도 장사정포 제거까지는 우리가 뭐 한 닷새 정도 걸린다 이렇게 봤지만은 이제는 몇 시간도 안 걸린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위력도 별거 없고 그 뭐 서울 불바다는 완전히 헛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해서 너무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 전혀 위협이 되지 못하는 공갈포가 북한 장사정포이고 서울 불바다설이다 라는 점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